오늘은 약간 겟레디를 하면서 대학 입시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대학 입시 시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3년 지났으니까 제 대학 얘기를 좀 풀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준비를 하면서 영상을 좀 켜봤어요. 지금 근데 선풍기를 켜놔가지고 소리가 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중간에 끌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미스트 뿌려줄게요. 내일 새로 했는데 너무 예쁘죠? 이런 말차 컬러 완전 약간 뒤늦은 유행이긴 하지만 저 원래 다른 색깔 하려고 갔는데 약간 이런 와인 색깔 하려고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말차 하고 싶어가지고 바꿔버렸어요. 어쨌든 이 정샘물 미스트 추천받아서 산 건데 진짜 너무 좋아요. 왜냐면 미스트인데 약간 픽서 역할을 하는 미스트여가지고 걔네 둘이 약간 픽서는 좀 고정시켜주는 거고 미스트는 좀 촉촉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같이 작동을 할지 했는데 완전 좋아요. 그 두 개의 역할을 둘 다 잘하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촉촉해졌을 때 이 어뮤즈 세라믹 쿠션을 바로 위에 발라줍니다. 어쨌든 오늘 대학 입시 썰을 푸는 거니까 제가 그래도 기획안을 조금 적어왔거든요. 원래 제가 영상에서 학업적인 거에 대해서 약간 제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영상이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조금 공부 가치관이 뚜렷한 편이고 약간 교육 가치관이 좀 뚜렷한 편인데 그게 좀 주류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 처음에 공부법도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사실 제 공부를 막 그렇게 죽어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가지고 뭔가 올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피부 표현이 이렇게 안 한 것처럼 돼요. 대박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워낙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제가 생각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조금 저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다 보니까 이렇게 해주고 미스트를 한 번 더 뿌려줘요. 얘는 홀리카 마이 페이브 피스밤 베리문 색상인데 너무 예쁘죠? 이런 크림 제품인데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요. 완전 약간 뮤트 핑크 크림 블러셔여서 표현도 되게 예쁩니다. 근데 얼굴에 올리면 좀 더 라이트하게 올라가요. 얘는 섀도우 팔레트 사고 이렇게 옆에 기획으로 받은 건데 근데 이걸 오히려 더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광나는 블러셔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 제품 자체가 이렇게 반딱반딱 광이 나는 스타일은 아니고 적당한 광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피부 표현을 촉촉하게 해주면은 좀 더 광이 나는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학교 면접 봤던 썰만 좀 간단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른 대학 입시 썰들은 아마 못 풀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일단 블러셔를 시작했으니까 이어서 발라줄게요. 디어달리아 베어리. 얘는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바로 찍어 바르면 까짐이 좀 있어가지고 처음 발랐을 땐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손등에 이렇게 덜어가지고 손으로 발라주면은 생각보다 밑에 깔아놨을 때 지속력이 좋아가지고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점점 주황기 돌게 발색되는 시간 지났을 때 느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약간 상큼한 느낌 내고 싶을 때 얘를 사용해줍니다. 그리고 살짝 콧대까지. 아까랑 색깔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 더 자몽 색깔 한 방울 추가한 느낌? 이렇게 해주고 파우더는 진짜 거의 나왔을 때부터 사용한 투쿨포스쿨 팩트 타입 파우더입니다. 면접 썰을 좀 풀어보면은 면접을 저는 중앙대랑 연세대 이렇게 두 군데를 봤는데 중앙대는 약간 자소서 기반? 인적성 면접이었던 것 같고 연세대는 재심원 면접이었어요. 중앙대 얘기를 먼저 해보면은 중앙대 면접 보러 갔을 때는 일단은 면접관분들이 3분 계셔서 이렇게 3대1로 면접을 보는 그런 형태였는데 저는 생명과학과를 썼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중앙대 생명과학과가 학종인대 경쟁률이 100대 1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경쟁률이잖아요. 학종인대 무슨 논술마냥 경쟁률이 돼버린 거죠. 왜냐면 저희 때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생명 붐이기도 했고 그리고 중앙대가 약간 위에서부터 써도 6개 중앙대가 걸리고 보통 조금 이렇게 넓게 쓰니까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도 중앙대 이렇게 쓰게 되니까 지원자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경쟁률이 셌는데
근데 진학사 점수 공개에서 제가 1등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부담감이 없었고, 그리고 육지망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딘가 붙겠지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원래 그렇게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뭔가 크게 미련을 갖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대학 입시 때도 뭔가 결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앙대여서 그랬다기보다는 원래 성격이 좀 그래요. 연세대 면접 때도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준비를 안 해갔어요. 그러니까 떨어졌겠죠. 제 시험 면접인데. 어쨌든 그래서 중앙대 면접을 보러 갔는데 엄청 친절하게 막 해주시는 거예요. 면접관 분들이. 아마 교수님들이시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긴장을 하나도 안 했고 대답을 못한 질문은 없었는데 그치만 떨어졌다. 근데 면접인데 너무 좀 성의 없게 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좀 제가 막 이렇게 예의 없게 했거나 그런 건 아닌데 큰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대답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길게 안 하고 설명을 해도 너무 솔직하게 설명한 느낌? 원래 약간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약간 열정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대 면접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지만 혹시 뭔가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얘기인데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획안을 좀 볼게요. 근데 뭔가 기획안 쓸 때 약간 밤이었어가지고 기획안이 너무 길어요. 지금 읽을 수가 없어. 거의 줄글 형태로 적혀 있어가지고 그리고 약간 공부에 대한 가치관 얘기를 좀 많이 했네요. 이런 건 좀 다음에 풀 시간이 있다면은 그때 좀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찍으려고 생각 중이기는 한데 근데 요즘 시험 기간이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리고 잠도 좀 제가 많이 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아 맞아! 중앙대 면접에서 진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이비를 만났거든요. 여러분 진짜 대학 오시면 사이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07년생들인가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이비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사이비를 만날 수 있지라는 말은 많이 듣잖아요. 당연히 그걸 제가 필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좀 눈치가 좀 빠르고 사람을 잘 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와서는 딱히 그런 일은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대학 면접 때 그때는 뭣도 모를 때고 되게 어쨌든 처음 간 학교에 이렇게 약간 두근두근 이럴 때잖아요. 중앙대 갔는데 중앙대가 엄청 학교가 제가 느꼈을 땐 되게 넓다고 느꼈거든요. 막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야외인데 그리고 건물 층고도 되게 높은 느낌으로 느껴졌고 아무튼 되게 약간 이렇게 큰 건물들이 땅땅땅 이런 느낌이었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면접 끝나고 엄마 아빠를 기다리려고 이렇게 전화를 하고 찾고 있었어요. 프로는 진짜 연하게 그려줄게요. 프로 찐하면은 바로 너무 이렇게 또렷해 보이는 관상이어가지고 연하게 근데 연하게 사실 잘 못 그려요. 너무 진하게 돼 항상. 눈썹 자체가 진하고 연하게 잘한 것 같은데? 애교살도 그려줄게요. 얘는 다이소에서 제가 사본 첫 화장품인데요. 2호 투쿨포스쿨이랑 같이 낸 거 태그 건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2,000원이나 3,000원이었겠죠 아마도?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아니 패키지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마음에 들고 색깔도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매트립인데 각질 부각 없고 근데 이게 약간 그 컬러그램처럼 심지어 유리병이어가지고 플라스틱이네? 어쨌든 전혀 이게 여기 근처에 있는 립만 모아주고 심지어 꾸덕해가지고 위에 다 붙어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용기가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 제품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색깔도 너무 예뻐. 이런 누드립. 어쨌든 그래서 맞아 사이비를 만났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학생 두 분이서 저한테 큰 카페 어디 있는지 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학교 학생분이셨어요. 그럼 길을 물어본 거죠. 근데 애초에 그 학교 학생인데 저한테 길을 물어보는 게 말이 안 되고 면접 보는 날이나 이 논술 있거나 그런 날은 그 대학교 학생 모두가 알아요. 왜냐면 학생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제가 막 롱패딩에 신입생 복장인데 신입생도 아니고 그냥 고등학생 복장인데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대학교 면접이나 논술을 보러 갔는데 모르는 대학생이 날 대학생인 줄 알고 말을 건다.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당연히 모르니까 그리고 당연히 제가 대학생인 줄 알고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학교 대학생이어도 같은 학교 사람한테 갑자기 길 가다가 카페 어딘지 물어보는 건 그거 되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대학생이 되고 보니까. 왜냐면은 만약에 처음 왔다. 그래서 궁금하다. 그럼 에타에 검색해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보통은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동기한테 물어보거나 뭐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때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 내가 이 학교 학생인 줄 착각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아 저 오늘 면접 보러 왔다. 여기 학교 학생 아니에요 했더니 진짜요? 막 이러면서 무슨 어디과 지원했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생명과학과 지원했어요 이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인스타를 보여줬는데 때마침 프로필이 생명과학과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생명과학과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번호를 처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번호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번호 안 줬고 마파를 했어요. 마파를 하고 이제 저는 엄마 아빠를 찾으러 다시 돌아왔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를 찾아왔는데 엄마한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엄마 아빠 차 뒤에 타가지고 엄마 나 근데 방금 전에 어떤 선배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벌써 인스타 마팔됐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 너 지금 사이비라고. 그런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왜냐면 너무 당연하게 지금 사이비인 상황이잖아요. 약간 특수한 환경이잖아요. 대학 면접 보러 간 거 약간 이렇게 들썩들썩한 상태고 약간 긴장된 상태에다가 근데 그 학교 선배가 맞는 걸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의심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차단하고 끝났다. 그래서 다행히도 저는 바로 알아챘는데 제 친구 중에 실제로 진짜 사이비에 완전 넘어갈 뻔하고 넘어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홀려서 막 친해졌는데 알고 보니까 사이비였던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다들 대학 가실 때 사이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중앙대 면접은 끝이고요. 이제 연세대에서 면접서를 풀어볼게요. 근데 저희 때는 코로나였어가지고 면접이 재시문 면접인데 가서 아예 면접관분들을 안 뵈고 이렇게 화면으로 내가 하는 말을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그대로 화면 녹화를 해놓고 나오는 옆에 조교분 계시고 그런 형태였어가지고 긴장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면접관이 앞에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긴장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해줘야 돼요. 그냥 이 밝은 파우더로 하이라이팅 무조건 해줘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질문이 크게는 3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기억을 해보니까 화학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었어가지고 오비탈의 정의 같은 걸 물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순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질문은 물리 1에서 나온 질문이었어요. 부도체랑 반도체랑 전도체를 에너지 띠 관련해서 설명해라 약간 이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이게 기출이 이미 연세대 사이트에 공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물리 1을 아예 수강도 안 했고 이게 재시문 면접이 물화생지 1, 2가 범위거든요. 다 공부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학원을 다니면서 물화생지 1에 있는 것들은 다 보고 2에 있는 건 뭐 중요한 것만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1에 있는 것도 중요한 것만 이렇게 짚어주겠죠? 그렇지만 저는 학원을 안 다녔어요. 왜냐면 원래 학원을 잘 안 다니고 내가 아는 거에서 나오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아니면 운명이 아닌 거지라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날도 역시나 공부를 안 하고 전날 유튜브는 좀 봤어요. 막 5분짜리 이렇게 영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약간의 지식을 습득해 갔다. 그치만 어쨌든 간에 그 에너지 띠 관련된 내용은 아예 난생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거든요. 저는 그 면접지를 보기 전까지 에너지 띠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예 난생 처음 들어본 개념이었고 그래서 뭐라도 들어봤으면 설명을 했을 텐데 제가 아예 모르는 분야였고 저는 물리 수강생도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질문에는 대답을 아예 못했고 그냥 반도체랑 부도체랑 전도체의 특징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다. 근데 특징도 그런 에너지띠 관련해서 그런 세세한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고 진짜 그냥 간단한 내용 있잖아요.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 그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에너지띠 관련된 내용을 대학교 왔더니 너무 당연한 지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운명이었나 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거. 제가 수능 완성을 수능 당일까지 안 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수능 완성을 좀 지문을 좀 읽자라는 생각으로 수능 당일날 가져갔거든요. 맨 뒤에 약간 이렇게 시험지처럼 되어 있는 게 10개 정도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첫 번째 걸 이렇게 펼쳐가지고 얘를 좀 지문을 읽으면서 머리를 풀자 하면서 수능날 가져갔는데 그걸 첫 번째 딱 지문을 펼쳤는데 그 에너지띠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수능 완성을 수능 전까지 안 보다가 미루다가 왜냐면 연세대 면접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럼 수능 전이었던 것 같아요. 수능 날까지 미루다가 이걸 조금만 전에 읽었으면은 그 면접에서 그걸 대답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쉬워했어요. 수능 당일 아침에 막. 그치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 세 번째 질문은 생명과학 2 관련 질문이었어요. 막 산화적 인산화? 지금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전 생2를 수강했기 때문에 그거는 잘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근데 원래 면접을 못 보는 편이 전혀 아니고 면접을 잘 보는 편이거든요, 되게. 그 전까지나 그 이후로도 한 번도 면접을
고2 때 말고는 20대 때만 자꾸 면접을 못 보는 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긴장 안 했다고 생각했지만 긴장을 한 걸까요? 어쨌든 간에 그때 약간 질문을 받아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생각을 먼저 안 해도. 근데 이상하게 20대 때만 되면 면접을 이렇게 못 보네. 그렇게 아무튼 연세대 면접도 끝이 났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메이크업을 더 못했는데 한 5분 뒤에 나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친구랑 밥을 먹기로 했는데 친구 갑자기 한 30분 정도 당겨가지고 요즘에 그리고 왠지 모르겠는데 속눈썹이 길어진 것 같아요. 화장을 잘 안 해서 그런가? 오늘 마스카라는 대충 해줍니다. 얘는 제가 중학생 때부터인가? 아무튼 제 첫 마스카라였는데 아직도 한 3, 4통째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이제 입술 라인 따주고 오늘 아이라인 안 그려도 될 것 같아. 어쨌든 그렇게 면접 썰은 끝인데 일단 메이크업을 하고 와가지고 다시 조금 엔딩을 찍을게요. 지금 눈에 펄 조금 발라주고 이거 딥무브 조금 위에 얹어주고 그리고 웜소울 블러셔 조금 더 해줬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